네, 이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확정됐다고 하면서도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뜸들이는 트럼프의 속내와 최근 북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박상기 협상학회 부회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 기술입니다. 자, 김 실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고 곧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회담 준비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부터 상당히 그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긍정적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김정은을 갖다가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3, 4주라 그래가지고 3, 4주 후라 그래가지고 예. 한 5월 20일께 안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랬었죠? 장소도 판문점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판문점에서 했을 경우는 아마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압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예. 종전선언을 시기상조한 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장소 자체도 만약에 판문점 했을 경우는 바로 이제 한국 정부의 그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국에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자란다 저 추정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서 자유의 집 뭐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이제 판문점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참모들이 반발을 해서 바뀐 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특히 볼턴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의 최근의 그 얘기 자체가 리비아식 그 해법을 얘기하면서 예. 그다음에 시기를 명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끊임없이 계속 강화하겠다. 이것 자체가 바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이 그래서 미국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문에 있어서 예.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예. 정상회담 시간도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장소도 판문점이 안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We've actually worked out a time and a place which will be announced shortly. And very soon. We're doing very well on, as you know, North Korea.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ave a meeting set up.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지금 뭐 트럼프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네. 결정됐다. 네, 뭐 그렇죠. 결정됐다. 근데 결정됐다는 그 후면에는 계속 장소가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북한과의 이제 협의 과정에서 좀 틀어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그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 어떤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전에 어떤 참모들과 논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올리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즉흥적으로 올리는 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자신의 협상의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예고편을 날리면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에 중요한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이 회담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데 상당히 좀 집착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가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실제 예. 그것이 참모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고 예. 사실 북한이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전략을 수십 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최근에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안달나게 하는 그러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참모들 그다음에 북한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실제 이렇게 좀 발표 장소가 계속 지금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이틀째 지금 예. 발표가 예.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내부에서 어떤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생겼지 않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협상 전문가 박상기 부회장님 모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의 협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네. 어. 흔히들 협상은 뭐 윈윈이란 말을 쓰는데 예.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이 상책이라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상책보다 더 높은 상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윈으로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윈으로 만들고 자신은 그냥 보잘것없는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가 원하는 모든 실속은 다 챙겨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도 미국의 그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듣고는 예. 이러다가는 그냥 벙커석에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옴으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고 예. 동시에 또 북미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사시키도록 만들므로 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을 짓눌렀던 지난 수십 년간 짓눌렀던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그가 실제로 그 김정은은 원래 북한을 경제 개발하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봤거든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전 단계가 바로 미국의 제재를 풀고 미국과의 정상하고 세계와의 정상화인데 예. 이 모든 것을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하게 해주는 탁월한 협상력을 보였다고 봅니다. 예. 반론이 있으신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협상력은 인정해야 됩니다. 협상이 왜 북한은 쉽나 그러면 여론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기가 4년이고 하지만 뭐 임기가 거의 뭐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종신 집권이죠. 얼마든지 그 협상을 길게 끌 수 있고 예. 여론을 의식하지 안 해도 되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귀재라는 것은 김정은뿐만 아니고 김일성도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 데스크에 앉아서 막 무릎을 치면서 제 부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그 북한의 협상력에 대해서 예전에 근무하실 때 그러셨다고요? 예. 그럼요. 그게 특히 이제 94년도 북미 간 그 제네바 합의가 있을 때 그때도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협상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보더라도 말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이제 올 것 같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네. 네. 북한이 인질 외교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그동안 보면 항상 사람을 붙잡아와서 이 사람을 가지고 협상을 발휘하고 뭐 굉장히 높은 형을 때리면서 예.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전직 대통령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질 외교를 오랫동안 한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인권적인 그런 국가죠. 예. 자,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북한 갔을 때 거의 뭐 석방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판문점으로 조금의 어떤 이 문제가 이제 정상회담 장소가 나오면서 이걸 좀 더 극적인 효과로서 판문점에서 인계받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가 지금 판문점이 다시금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 지금 가는 예.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럼 조기 석방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제 내일 석방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줄리아니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예. 뭐 하는 이야기를 바로 들어서 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석방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예.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과대하다 보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좀 줄당기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석방한 방침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인수인계 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 트랩에 빠진 거 아닌가 자칫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구체적인 협상 일정에 대한 미국 간의 어떤 뭐 물다리기, 물밑 접촉기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관측을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해지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시간이 끌어질수록.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협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이 무엇이냐면 트럼프로서는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그 위협을 일소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제는 그 군사 도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중재자로서의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은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압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이 압박받는 게 아닙니다. 어. 압박받는 사람은 트럼프가 압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과의 빨리 정상적인 평화협정을 어떻게든 비핵화선을 이끌어내야 되는 트럼프로서는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이 미국 그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예. 또 마찬가지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빨리 북미 정상까지 이끌어서 예. 빨리 북한을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내는 공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게 다 그 지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왜 이것이 자초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협상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데드라인, 어떤 시한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 보지만은 협상에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기기 위함입니다. 아. 네. 협상에서 데드라인 정해진 모든 사람이 그 시한에 맞춰서 자신의 협상 카드를 다 준비합니다. 예.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상대편이 이 내가 준비한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하면서 더 많은 카드를 꺼집어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외교나 통상협상에서 항상 써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트럼프만의 협상 전략이다 그런 말을 떠나서 이어서 어찌 보면 미국은 항상 데드라인 어김으로써 예.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카드를 미리 내놓게 하는 그런 고단수의 협상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고도의 두뇌 게임이 지금 그러니까. 벌어지고 그럼요.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예. 물론 뭐 저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이 북한 편만은 아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유엔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제 전문가들이 금년 10월이 되면은 북한이 외화가 고갈된다 그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자꾸 협상을 늦추게 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괴롭고 또 하나 만약에 정말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첫 번째 타겟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숨이기 때문에 예. 협상을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또 관심도 아주 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먼저 의원님. 예. 이현종 의원님 먼저 볼까요? 네, 아마 이번 협상 그 22일 날 열리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판문점에서 개최를 했으면 예. 아마 이제 이 미국 정상회담을 이제 그냥 한국에서 여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했고 또 원래 이제 날짜가 뭐 저 6월 뭐 5월 말 정도 됐다 그러면 좀 더 일찍 한 15일 정도로 예상이 됐거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22일로 밝혀진 것은 아마 이제 협상도 그렇고 전체적인 미국 회담 일정이 좀 수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정인데 아마 이번에 그 지금 정의용 식단으로 갔지만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이 북핵 협상 즉 북핵 폐기 문제를 어떤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을 박는 겁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2020년까지 이제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나 그다음에 선거 뭐 등등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게 폐기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네. 예. 뭐 리비아식이냐 남아공식이냐 뭐 등등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 달 하면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양국의 조율 아마 우리 정부는 예전도 이야기했듯이 조금의 단계적인 어떤 수준의 힘을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일괄 타결 한번라도 시기를 좀 당기는 문제 아마 그런 데 대한 조율을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박상기 부회장님, 예, 걱정 마시고 누리기만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무슨 어떤 뜻인가요? 예.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기만 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완전히 협상이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불만족스러운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의회가 반대 비토를 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은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네. 제가 가져다 드리겠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 독재 국가가 이제 종언을 선언하게 만들고 예. 북한을 비핵화하게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저한테 예. 협조를 잘해 주시면은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아마 이 메시지는 트럼프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김정모 실장님 한 줄 평을 보면 양측이 이겨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단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 간의 합의는 있을 겁니다. 합의 있는데 그걸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보상을 할 거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할 거냐 문제인데 네.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단계적으로 그 제재를 좀 풀어주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현재 굉장한 청사진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류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4 공동선도 이행하고 경의선, 동해선도 이제 도로, 철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예. 이 모든 게 만약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문 대통령 임기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그거 안 된다. 단계적으로 좀 보상 좀 하자. 예. 유엔 제재도 일부를 좀 미리 좀 해제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북한한테 여러 번 쏘고왔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전까지는 절대로 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예.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전 북한에 대해서 이제 체제 보장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종전선언부터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것도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종전선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 자체가 좀 절차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현재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그리고 박상기 협상학회 부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